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저희가 적과전 종합위험의 착과가 줄었을 때 감소되었을 때 보험금 줄게 착과 감소 보험금을 배웠어요.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과실손해보험금, 그다음에 덤으로 하나 더 나무 손해보장 보험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적과 종료 이후에 해당되죠.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적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하고요. 자, 이 적과 시점을 이전으로 해서 적과전 종합위험 이전, 적과 종료 이전이 되는 거고요. 적과 종료 이후는 특정 위험에 해당되고 적과 종료 이후 재해. 적과 종료 이전에는 자조화 종합으로 보장을 하고 적과 이전 이후에는 7가지 재해만 보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왔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 암기 팁 누, 미, 자, 가였습니다. 누, 미, 자, 가더라. 자, 누미자가고요. 이 누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과 종료 이후 재해 7가지 재해이죠.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번졌어요. 일소 가을 동상해까지 해서 그 감수량을 전부 합친 거 그걸 누적 감수량이라고 하고요. 보상하는 재해 이 재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적과 종료 이후에 조소해가 왔어요 라고 한다면 적과 종료 이후에도 멧돼지 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누적 감수량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했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게 되겠고요. 이미 수학기쯤 거의 수학기 가서 계속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장 수준 50% 70% 있는 게 아니라 가입 가격만 곱해서 그대로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 이 누적 감수량의 제 7가지 방금 설명드렸죠.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 일가까지 번졌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미보상 감수량. 적과 종료 이전에도 미보상 감수량이 있고 이후에도 있어요. 이전 거 이후에 가져오나요? 아니요. 적과 종료 이전과 이후는 구분이 돼요. 적과 종료 이전 거를 적과 종료 이후로 가지고 오는 거는 자기부담 감수량밖에 없어요. 적과 종료 이전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더 떨지 못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과 종료 이후 과실손해보험금을 산정할 때 잔여 남은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게 되죠. 그거 외에는 적과 전거를 이후로 가져오는 건 없어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낙과 감수 과실수, 착과 감수 과실수 구할 때 곱하기 낙피 구속률, 착피 구속률 하고 난 다음에 맥스 A를 뺐어요. 이 맥스 A에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이전 착과 피해 재해로 인한 착과 피해율 중 가장 큰 값이었어요. 그 이 맥스 A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나요? 착과 피해율, 우리가 알고 있는 낙엽 인정 피해율, 착과 손해 피해율 이 3가지였죠. 근데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적과 종료 전에 이전에 특정 위험 보장 한정일 때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했어. 그럼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올까? 아니라고요. 적과 종료 이전과 이후는 딱 구분이 됩니다. 적과 종료 이전은 그렇게 딱 하고 그냥 착과 감소 보험금 주고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적과 종료 이전 거 가져오는 거 없다. 절대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시중에 한 번씩 문제집을 보면 적과 종료 이전에 낙엽 인증 피해율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푼 문제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가감히 그 문제집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해요. 자, 미보상 감수량 역시도 적과 종료 이전과 이후는 구별됩니다. 이전 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미보상 감수량이 적용된다는 거. 미보상 감수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때서? 보상하는 제2외의 원인으로 해서 수확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어떤 재해라는 거죠. 이미 계약할 때 피해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제초 상태가 불량해요. 또는 병해충이 있어요. 이런 것들. 뒤에 이제 좀 더 상세히 가면 영농관리 부족, 영농기술 오류 이런 것들이 있었죠. 미보상 감수량 잘 봐주시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이미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하고 왔어요. 용어 정리에서부터 착과 감소 보험금 설명할 때도 우리 현지조사 방법 설명할 때도 계속해서 자기부담 감수량을 설명했어요.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 착과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죠. 기준 착과수란 건 뭐예요? 우리 과수원에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과실수예요. 우리 과수원의 가장 기준이 되는 과실수란 얘기죠. 그래서 평착을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요.
적착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재해가 없었는데 이것만큼 줄었어요. 그럼 원래 우리 가성어는 이 적착만큼 있었겠네요. 자, 재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적가 착가수가 그대로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재해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재해가 있었던 것만큼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를 더해서 이것만큼 기준 착가수가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미 착가 감소 보험금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되겠죠. 착가 감소 과실수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어떻게? 우리가 착가 감소량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착가 감소량이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는 평착에서 적착만 빼면 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기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와 같아지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가 와서 나무 피해율만 조사한 경우, 그때는 뭐예요? 평착에서 적착 뺀 것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해서 최대 인정 감수량 또는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를 구해서 작은 값 가지고 오죠. 그래서 작은 값 쓰더라. 착가 감소 과실수. 세 번째. 특정 위험 오정 한정일 경우에는 피해율이 세 가지나 있어요. 유가 타박률, 나무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 이때 낙엽 인정 피해율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정 피해율로 가지고 오더라. 그리고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했을 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고, 평착과 적착 뺀 거, 평착에서 적착 뺀 거 하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비교해서 작은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착가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기준 착가수의 개념이 잡혔다고 한다면 기준 착가수의 과중을 곱한 거, 가입 과중 곱한 게 기준 수확량이더라 라고 했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거 저번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거 기억해 보세요. 적과 전에 사고가 없었어요. 평년보다 적착이 더 작아요. 그러면 기준 착가수가 이미 이것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가입은 얼마만큼? 평년만큼 했잖아요. 와, 이것만큼 초과되게 보험 가입했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던 거예요. 재해가 없었을 때. 하지만 재해가 있었을 때도 이 2번 3번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더라. 왜냐면 착가 감소 과실수, 우리 착가 감소 과실수가 평착만큼 가서 똑같아져야 보험 가입 금액하고 동일할 텐데, 평착에서 적착 뺀 것과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를 비교해서 작은 값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되죠. 맞나요? 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착가 감소량일 경우 얘는 어디에 되나요? 평착이 이것만큼 있어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요거만큼이에요. 그럼 이것만큼 또 비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만큼 비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해 주지 않죠. 가입을 요거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국은 초과해서 보험 가입했네? 이런 용어를 뭐라고 하나요? 그때 사용하는 용어는 가입 수확량, 평년 착가량 가입 수확량 맞죠? 가입 수확량이 이 기준 수확량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합니다 라는 용어가 1과목에도 있고 2과목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예요. 평착보다 사고가 없었지만 적착이 적을 경우에, 사고가 없었을 때 사고가 있지만 일부 피해일 경우에, 조수예나 화재 또는 우리 특정 위험 오정 한정일 경우에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더 적어가지고 기준 착가수, 기준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보다 작을 경우에, 가입 수확량이 결국은 기준 수확량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입 금액 감액하더라. 정리합니다. 자기부담 감수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한다면 없다고 했죠.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착가 감소 보험금, 내가 감수해야 되는 자기부담 감수량이 이거만큼이에요. 그런데 착가가 감소된 게 이거만큼이었어요. 미보상 감수량, 착가가 감소된 게 이거만큼이었어요. 미보상 감수량이 이거만큼이에요. 이미 내 부담 감수량을 넘어섰죠. 이때는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맞나요?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도 내 부담 감수량이 이미 떨었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은 0이에요. 하지만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이거만큼이 내 자기 부담 감수량인데
착가 감소량이 이거만큼밖에 안 돼요. 미부상 감소량이 이거만큼이에요. 하지만 이 미부상 감소량 이미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만큼 다 떨어야 되는데 못 떨었어요.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죠.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어떻게? 원래는 이거만큼이 자기 부담 감수량인데 이게 1000이라고 해볼게요. 1000인데 착가 감소 보험금은 600이었어요. 이거만큼은 떨었으니까 1000에서 뺍니다. 600만큼은 빼겠는데 미보상 감수량 요거만큼은 어때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원래는 요렇게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착가 감소량 안에 미보상 감소량이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자, 이 600 안에 미보상 감소량이 100이 있더란 얘기죠. 요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뺄게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은 자기 부담 감수량은 얼마더라? 500을 뺐기 때문에 500만큼은 더 떨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착가 감소량, 착가 감소되었어요 한 이 착가 감소량 안에는 자, 평착이 있고 적착이 있어요. 착가가 이만큼 감소되었어요 하는 거 안에는 미보상이 이거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이 미보상만큼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입 가격은 이미 보험 처음에 우리 가입할 때 결정되어 있는 거라고 했죠. 과실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더라. 품종하고 상관없더라. 혼식되어도 품종하고 관계없이 동일하더라. 보험금 지급함도 말씀드렸어요. 보험금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게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1-100 비율이 100%일 때예요. 맞나요? 자, 100%일 때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 빼고 요거만큼 최대로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최대로 지급될 수 있다는 거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보험금이 라고 한다면 그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 부담 비율이 됩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감액했어요. 보험가입 금액 우리 감액한 경우 벌써 아까 3가지 예를 들었죠. 감액했어요? 뭐 감액하고 난 뒤에 그 보험가입 금액을 가지고 요 최대 보험금 산출도 한도도 계산합니다. 이거 심화 문제를 낸다면 이 문제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 아직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가 종류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저가 종류 후부터 해서 수학 종료 전까지 재해가 7가지 재였어요. 강태호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일가까지 먼저 써요. 먼저 낙과 피해부터 볼게요. 낙과 피해만 있는 재해 태지 지파 이 재해였어요. 태지지파 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낙과 피해 조사 3가지 방법 떠올려보세요. 처음에 나무 조사를 했어요. 두 번째 낙가수 조사를 했어요. 세 번째 낙엽률 조사를 했어요. 이 낙엽률은 뭐만 해당이나요? 단감, 뜰분감, 감만 해당이었어요. 그러면 사갑에는 왜 이거 안 해요? 예, 사갑에는 이 착과 피해를 인정하는 낙엽률 이 조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이 낙가수 조사를 할 때 낙가수에다가 낙과 피해율 빼기 맥스 A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곱하기 뭐 1.07 땡7이에서 7%만큼 착가 손해를 더 입었다고 얹어준다고 했죠. 사갑에는 그렇고요. 나무 피해는 고사, 수학 물론 따로 구분하고 일부 침수 주수 따로 구분했습니다. 침수 주수 중에도 고사와 수학 물론 있다면 수학 물론 고사로 갑니다. 자,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무 피해를 일으키는 재해는 태, 지, 지파 이 4가지 재해라는 것도 알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지금 그래도 조사를 하는 순서는 이렇게 가요.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푸는 거는 낙과수 조사 해갖고 낙과 가실수 먼저 산정해요. 두 번째 나무 피해 조사 해가지고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 산정해요. 세 번째 낙엽으로 인한 낙엽 피해 인정 감수 가실수를 산정하고 요 3가지 순서는 이 순서대로 간다는 거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조건에서 품목 먼저 봐야 됩니다. 사가 배인지 단감 뜰분감인지 그 다음에 무슨 보장인지를 봐야 되겠죠. 뭐 일소 부보장이 있다든지 가을 동상에 부보장이 있다든지 뭐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 뭘 봐야 돼? 재해를 봐야 돼. 어떤 재해가 왔는지 재해에 따라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건지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는 꼭 잘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우박 일소입니다. 우박 일소인은
착과 피해 조사도 하고 낙과 피해 조사도 하는 거더라 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유일하게 착과 피해 조사만 하는 거 가을 동상해였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자, 다음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저번 시간에 배우고 왔어요. 이건 언제? 저가 종료 후에 바로 이제 조사하는 거라고 했죠. 저가 종료 후에 우리 과실 손해 보험금 이제 딱 돌입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하고 가냐면 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이거 별표 한 2개쯤 되겠네요. 저가 종료 전에 종합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로 피해가 왔을 때 일부 조수에다 일부 화재다 안 된다고요. 특정이요 모정 헌정이다 안 한다고요. 무조건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 전체 피해가 왔을 때만. 왜? 이런 전체 피해가 자연재해 피해가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떨어지기만 감소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달려있는 것도 피해를 입었을 거야. 또 다시 한 번 더 달려있는 것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한번 보세요. 적과 종료 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후 착과 손해라고 되어 있죠. 착과 손해를 더 얹어줄게 이 말이에요. 자,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구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적착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적착 나누기 평착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면 착과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착과율을 가지고 착과율이 60% 이상이냐 60% 미만이나 구분해서 60%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적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적착수에다가 5%만큼 피해를 얹어가지고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더라. 60% 이상이다 하면 자 60%만큼은 적착수 곱하기 5%였잖아.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거는 100% 마이너스 착과율 빼주고 나누기 40에서 요 피해만큼 또 더 얹어주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착과율이 여기에 쓰입니다. 됐나요? 이때 착과 손해 감수 과실수는 저가 종료 이후에 재해는 아니지만 우리 저가 종료 이후에 누미 자가 누적 감수량 있었죠. 그 누적 감수량에 포함을 시키는 첫 번째 단계의 감수 과실수가 되더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착과 손해 피해율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거 역시도 착과 피해율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낙과 과실수에다가 낙과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L 착과 사고 당시 착과수에다가 착과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A 할 때 이 맥스A에 지금 이야기하는 착과 손해 피해율도 착과 피해율로 인정해서 맥스A 값에 적용하더라 라는 겁니다. 반복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가 종료 2호그램 감수량은 어떤 거냐? 어떤 재해별로 감수 과실수 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현지조사 방법에서 다 배우고 왔어요.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지지파 재해예요. 태지지파 재해. 뭐 조사했어요? 낙과 피해, 낙과 감수 과실수, 낙과 조사, 그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 낙엽 조사 이렇게 했죠. 낙엽 조사. 그러면 이제 보세요. 먼저 이거는 나무에 대한 거 낙과 손해네요. 낙과 손해 먼저 구분하겠죠. 우리 낙과 그 피해 그 조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낙과 분류합니다. 자, 과실 분류에 따라서 피해 인증 개수하고 그거 곱해먹고 그것만큼 감수 과실수 산정한다는 거예요. 자, 낙과수가 전체 낙과수가 나왔어요. 피해 구속률 했어요. 우리 낙피 구속률 이미 배웠습니다. 100%, 80%, 50% 정상 배우고 왔어요. 낙과 피해율에서 맥스 A 빼주고 사과배 같은 경우는 1.07, 단감 떫은 감은 1.07 없고 이렇게 해서 낙과 감수 과실수 산정 됐나요? 첫 번째 됐죠. 낙과 손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피해잖아요. 나무 피해는 소, 절도범은 매우 철아 됐나요? 자 소절도범은 매우 철저해서 침수만 자세히 봐둡니다. 침수도 만일에 고사라고 한다면 수학 불능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유실, 매목, 도복, 절단 손해하고 똑같이 소실 손해하고 똑같이 조사합니다. 자, 근데 일부 침수일 경우에는 침수 주수를 곱해서 감수 과실수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하고 뭐가 다르냐면 저가 종료 이전에 우리가 나무 피해율 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나요? 두 가지가 있었죠. 일부 피해 있을 때 나무 피해율, 조수해나 화재 일부 피해일 때 나무 피해율은 자 실제 결과 주수 분해 위에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일부 피해 주수 이렇게 올라왔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떠올리셔요. 두 번째, 뭐 있었나요? 특정이염 오정 한정일 때 나무 피율은 실제 결과 주수분의 나무의 상태만 올려요. 소 절대보면 매우 쳐라. 다 올려왔어요. 대신 침수 주수는 과실 침수율이라는 것을 구해서 어때요?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침수율을 따로 산정했어요. 됐나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저가 종료 이후라서 저가 종료 이전의 나무 피율하고는 다릅니다. 그거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때 과실 침수율을 곱해서 뒤에도 과실 침수율을 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내시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그런 문제 잘못된 문제고요. 자, 침수 주수는 저가 종료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평균적인 침수, 가장 평균적으로 침수가 됐다는 침수수 한 주 이상 골라서 표본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본주에서 침수가 몇 개 됐는지 세는 거예요. 그냥. 침수가 이 표본주에 전부 100개가 달려있는데 침수가 30개 됐어. 그럼 몇 개야? 평균 30개가 침수가 됐다는 거죠. 그럼 침수 주수가 10주 있어요? 근데 평균 침수 착가수가 30개예요. 그럼 몇 개? 300개가 침수가 되었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침수 주수일 때만 자, 침수나무의 평균 침수 착가수를 산정해서 감수 과실수 산정하는 게 달라요. 됐나요? 그리고 자, 나무 피해율은 감수 과실수를 산정할 때 우리가 낙과 피해율, 낙과 피해 구성률, 착과 피해 구성률은 100%, 80%, 50% 정상 이렇게 구분했죠. 나무는 어떻게 하냐면 나무 피해 과실수가 있을 거예요. 맞나요? 나무 피해 과실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그게는 사실 나무 피해 과실수는 나무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피해 나무 침수 그러니까 무피해 나무 착가수가 있겠어. 무피해 나무 착가수가 있을 거고 침수는 평균 침수 착가수가 있을 거예요. 침수는 평균 침수 착가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무는 무조건 피해를 뭐 100%다, 80%다, 50%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 근데 나무 피해를 그냥 100%로 봐줍니다. 100%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나무 피해를 따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100%니까 1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해서 나무로 인한 감수 과실수 산정합니다. 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 주수에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를 곱하고 1 마이너스 맥스 A 이렇게 해서 나무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산정합니다. 차이가 있죠. 낙피 구성률, 착피 구성률이란 게 낙과나 착과에는 있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몇 프로 본다? 100%로 보는구나. 하지만 맥스 A 적용은 같구나. 이제 이해되셨나요? 맞습니다. 자, 유실, 매몰, 도복, 절단, 소실, 손해는 다 똑같습니다. 무피해 나무에 평균 착가수 구하죠. 왜? 하나도 피해 입지 않은 거. 하나도 피해 입지 않은 나무란 거 어떤 거예요? 고사 빼고 수학 불능도 빼고 미보상도 빼고 병충해 입은 게 있으면 병충해도 빼고 침수 입은 게 있으면 침수도 빼고 아주 그냥 정상적인 나무라는 겁니다. 요거 우리 현지조사 방법할 때 이미 배우고 왔습니다. 자, 착과 손해 사과 배만 하나더라. 요거 우리 8회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착과 피해 인정 개수를 물었었죠. 기본서에는 착과 피해 인정 개수라 말이 없는데 8회 때 시험에 그렇게 물었어요. 착과 피해 인정 개수란 게 뭐나요? 착과 손해로 인해서 낙과 가심술에 더 얹어주는 이 감수 과실수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낙과 감수 과실수가 1000개예요 라고 하면 낙피 구성률이 만약 40%다. 앞에 뭐 맥스 A가 없다면 0. 거기 곱하기 뭐요? 땡칠이 7%만큼 더 얹어주는 거라서 땡칠이 곱한 거. 요게 착과 인정 개수를 구할 때 낙과가 한 줄 풀기를 했을 때 요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낙과 감수 과실수에 몇 프로 얹어준다고요? 7%만큼 더 감수 과실수로 잡아준다고요. 요거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사과배는 단감 뜰본 가면 이 피해 조사를 하는데 사과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질문 있죠. 그럼 뭐 우박하고 일세는 왜 안 해요? 우박하고 일세는 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래서 태, 지, 집, 파 요 네 가지 재, 강풍호, 태풍과 같다 생각했을 때 이 네 가지 재에 대해서만 착과 피해에 대한 것을 얹어서 땡칠이 곱해주더라. 단감 뜰본 가은 낙엽 피해 조사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우박입니다. 우박은 착가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착가 손해도 보고 낙가 손해도 본다. 착가는 우리가 어차피 착가 피해로 인한 착가 피해 감수 과실수 구하는 거 다 배웠어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고요. 낙가도 똑같이 적용입니다. 착가는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해요. 만일에 뭐 적착 조사했을 때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적착 조사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착피 구성률이 있어요. 착피 구성률에다가 맥스 A 끝. 됐나요? 또 낙과는 전체 낙가수에다가 낙피 구성률이 있어요. 맥스 A. 너무 쉽죠? 앞에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종료일 이후에도 당해년도 10월까지 낙엽 피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단감 뜰분감 우리 뭐 해야 돼요? 태지, 지파, 재해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조사한다고 했죠. 낙엽 피해 조사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태지, 지파 맞죠? 태지, 지파. 요거를 나하고 다를 좀 바꿔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기본수 있는데도 그걸 가져오다 보니까 참 좀 헷갈리잖아요. 이어서 해주고 다른 걸 또 설명하고 또 다른 거 넘어가면 될 텐데, 왜냐면 이 재가 따르고 요거 위에 이어지는 재잖아요. 이게 나로 들어가고 우박이 다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어요. 기본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 놔뒀습니다. 낙엽률 조사는 아시죠? 낙엽수에다가 자, 낙엽수 플러스 착엽수. 착엽수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일부 찢겨진 거, 꺾인 거, 50% 미만, 전체 피해가 50% 미만인 것들은 다 정상 착가수로 본다는 거, 착엽수로 본다는 거, 그건. 다음에 낙엽률을 구했어요 라고 한다면, 자, 단감일 경우에는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만큼 기여지수 곱하기 경과일수 1낙4경 알겠고요. 자, 뜰번강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약관 기준으로 한다면 기본수에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에 22년도 약관을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안 한다면 그냥 단감하고 그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반영을 한다면 영구가 66이라 했죠. 영구 662 곱하기 낙엽률 같아요. 자, 0.0014 아니고 007빵. 007빵 무조건 몇 사람 이상 해야 돼요? 3사람 이상 해야 돼요. 3사람은 살 수 없어. 그래서 007빵 3사람 이상 이렇게 해서 007빵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암기 팁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단감 뜰보면 우선 따로 외워둡니다. 만일에 이게 뭐 시험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이미 단감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단감 거 그대로 기억하고요. 나중에 실무 가서는 이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22년도부터 실무는 단감 뜰분감이 구분돼서 낙엽 인정 피해율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을 동상해입니다. 가을 동상에는 착가 손해만 있는 재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뭐요? 착가 손해만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자, 피해 인정 계수 적용해가지고 감수 과실수 산정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건 똑같아요. 피해 구성률을 하는 거는 뭐예요? 뭐 100% 피해, 뭐 80% 피해, 뭐 50%다 있을 거예요. 자, 그 개수를 전부 다 더해요. 전부 다 다른 건 밑에 분모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 피해 곱하기 그 피해 과실수 곱하기 1, 80%는 0.8 곱하기 개수, 0.5 곱하기 개수. 그다음에 정상은 안 들어가죠. 원래 우리 피해 구성률 할 때. 그런데 사과비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항상 우리 있죠. 단감 뜰분감일 때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게, 단감 뜰분감은 이 피해가 입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피해가 인정된 경우, 자, 약관에는 상세하게 50%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기본서에는 이 피해가 인정된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 조건에 이 피해가 인정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정상 과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이 낙엽이 되면, 잎이 떨어지면, 잎이 영향을, 그 피해를 입으면. 그래서 정상 과실도, 원래는 정상 과실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안 올려주는 거잖아요. 분자에. 근데 정상 과실도 피해를 입었다. 하루에 얼마만큼? 0.0031. 실은 0.31%만큼 이라는 얘기죠. 0.0031만큼 앞으로 남은 일수에 잔여일수에 곱해줍니다. 앞으로 내가 사고가 났으면 남은 요 수학기까지 요구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남은 기간에 영향을 미칠 거니까 잔여일수가 온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그 경과일수만큼 빼줬던 거고, 이거는 남은 것만큼 영향 미칠 거니까 요것도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이거는 더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잔여일수가 온 거예요. 자,
하루에 0.003일만큼 잔여 일수 곱해가지고 정상 과실도 분자에 올려줍니다. 됐나요? 단감, 뜰분간일 경우에만. 하지만 그건 잘 봐셔야 돼요. 우리가 이 피해는 6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예요. 자, 가을 동상에는 사갑에는 11월 10일까지예요. 단감 뜰분감은 11월 15일까지예요. 사고가 11월 1일 날 났어요. 이 피해 정상과일에 얹어줄까요? 단감 뜰분감 그렇지 않다고요. 이 기간 안에 이 피해가 왔을 때 정상과실에다가 0.003하나의 잔여일수. 만일에 10월 30일 날 사고가 났어. 그럼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요. 하루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잔여일수 파악해서 넣어준다는 거. 그래서 10월 31일이 넘어가면 어차피 보장 종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한 거 정상과실에 대한 거 반영 안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가을 동상에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 동상에 이 피해 구속률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상과실에 대한 것만 빼준다는 거예요. 자,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 피해도 착가 피해가 있고 낙가 피해가 있어서 착가 피해, 낙가 피해 똑같이 조사하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일소 피해는 우리가 유의해야 됐던 게 있었죠. 우리 현장 조사 방법 떠올려보세요. 자, 낙가 손해 감수 과실수,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가 뭘 넘어서 해야 된다고요? 적착 조사한 거에 6%를 초과해야 된다고. 6%가 같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를 초과해야만 인정. 초과하지 않으면 감수 과실수를 넣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6%를 초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다음에 사고 당시 착가수에서는 요걸 빼줍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착가 비율 있죠.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가 했던 착가 비율도 향후 맥스 A에는 적용해 줍니다. 아주 부당하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고 갑니다. 자, 만일에 일소나 가을 동상에 부보장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일소나 가을 동상에가 왔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 과실수에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고요. 그래서 특약을 뭘 들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죠. 가을 동상에 부부장 들었다는 문제, 일소 피해 부부장 들었다는 문제 나온 적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왜 현장에서도 빈번하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현장 적용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보장에 대한 부분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서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선후차적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태지집합 예를 들어볼까요? 태풍이 오면 우리 뭐 하나요? 낙과 피해, 그다음에 나무 피해, 그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 이렇게 구해요. 낙엽 인정 피해율. 그러면 낙엽 인정 피해율을 먼저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뒤에 내가 풀 때 낙과하고 나무를 먼저 구하면 이 낙엽 인정 피해율이 착가 손해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동차인데도 여기에도 그러면 낙엽 인정 피해율 맥스 A 빼고 나무 피해도 낙엽 인정 맥스 A 빼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현재 같은 재해로 내가 그때 동시 그때 당해 같은 재해다. 그 당해차 재해다. 태풍 이 하나 재해가 와서 낙가수나 낙가 피해나 나무 피해나 낙엽 피해를 조사하는데 이 낙엽 피해 낙엽 인정 피해율을 나무 피해나 낙가 과실수 산정할 때 맥스웨이로 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같은 동차 사고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자, 누적 감수 과실수입니다. 이것 역시도 기준 착가수 또는 기준 수확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가 없었어요 하면 저가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죠. 이 누적된 감수 과실수가 저가오는 착가수가 이 착가수가 기준 착가수란 말은 달려있는 게 저가 착가수 때 딱 조사한 거 이거 값이란 거죠. 근데 달려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누적 감수 과실수가 이거를 넘어갈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실무에 가면 종종 있습니다. 왜? 그건 뭐냐면 저가 착가수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적착 한 개로 끊어버려요. 적착을 한 개로 끊어버립니다. 보험에서는. 시험에도 그런 문제들이 가끔 출제가 돼요. 자, 낙가 피해 감수 과실수 이제 보겠습니다. 공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갑에는 땡칠이 곱해줍니다. 단감 뜰분 적용하지 않아요. 자, 총 낙가수에다가 낙피 빼기
맥스 A 곱하기 땡칠이 단감 짧은 거 하지 않고요. 방금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해요. 자,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 어떻게 해요?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선정해요. 표본 주수가 몇 주인데 거기에 떨어진 수가 면적 내 낙과 가실수가 몇 개더라 하면 이게 뭐가 나와요? 한 주의 낙과 가실수, 낙과 한 주, 주당 낙가수라는 게 나오죠. 주당 낙가수가 나왔단 말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가수는 전체의 낙가수를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낙피 구성률 맥스 A 곱하기 땡칠이는 같습니다. 됐나요? 이때 맥스 A는 착과 피의 구성률 또는 인정 피해율 중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죠. 이 착과 피해 구성률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그냥 구하는 착과 피해가 왔을 때 착과 피해 구성률과 뭐 있었나요?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고 자연재해가 왔을 때 구했던 착과 손해 피해율이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인정 피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낙엽 인정 피해율이라는 거. 동차 사고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전 사고에 대해 이전 사고께 적용해서 넣는 거예요. 다음에 적과 후에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입니다. 사갑의 단감 뜰분감이 같고요. 자,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고사 수학 불능일 경우에만 그 다음에 일부 침수 나무일 때 고사 수학 불능이다 라고 하면 우리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가수를 구했어요. 한 주 이상 조사합니다. 맞나요? 자, 이것만큼은 떨어졌을 거야 라고 감안한다고 했죠. 피해율은 100%로 봅니다. 맥스 A 적용합니다. 일부 침수 주수예요. 일부 침수 주수 중에서 고사 수학 불능은 이미 여기로 갑니다. 일부 침수 주수 그 중에 수학 불능 고사 아닌 거 일부 침수 주수 살아있는 거 중에서 그때는 일부 침수 나무 중에 가장 평균적인 침수 착가수 침수 나무 하나 골라서 평균 침수 착가수 조사하죠. 그래서 일부 침수 주수에다가 그 일부 침수의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를 곱합니다. 나무 피해는 100%로 봅니다. 맥스 A 그대로 적용합니다. 됐나요? 자, 금차 사고 전 기조사 착가 피해율 구성률 중 최대값 인정 피해율 똑같이 적용입니다. 됐나요? 낙과 피해 감수 가실수, 낙엽으로 인한 피해 감수 가실수. 항상 이제 낙엽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결국은 낙과 피해지만 착과 피해를 대신한 거라고 했죠. 결국은 달려있는 과실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가서 착가수 조사해야 된다고요. 당시의 착가수 조사라고 해서 사고 난 그 당시의 착가수라고 해서 사고 당시 착가수란 용어를 쓰고요. 만일에 적착 조사 때 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적착 조사로 항상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착가수는 사고 당시 착가수 잘 봅니다. 낙기라고 했어요. 적과 착가수에서 앞에 낙과 피해가 있다면 총 낙과 가실수, 나무 피해가 있다면 적과 종료 후에 나무 피해 가실수. 만약 기수학을 해버렸다 하면 기수학 가실수 이걸 다 뺍니다. 이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 사고 당시 착가수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낙엽률을 하는 게 아니죠. 낙엽 인정 피해율을 곱하고 맥스 A. 그리고 이건 이제 별표 3개 됩니다. 별표 3개. 자, 별표 3개 뭐냐면 낙엽으로 인한 피해 감수 과실수는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됐나요? 자, 1. 유일하게 낙엽 피해만 미보상 비율이죠. 미보상 비율은 그냥 줍니다. 조건에서. 그래서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됐죠? 낙엽 인정 비율. 자, 지금은 단감 뜰번 거 내가 수정해 놓을게요. 단감은 1.011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 일수. 뜰번감은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빵 3. 이렇게 갔습니다. 기본수에 다시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아직은 기본수가 나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단감 뜰번감 구분해서 알려드립니다. 뜰분감이 22년도 약간 개정이 돼서 그래요. 자, 착가 피해 감수 가실수입니다. 자, 착가 피해 감수 가실수이기 때문에 항상 사고 당시 착가수 같죠? 왜 여기도 사고 당시 착가수 여기도 그렇죠. 사고 난 그 당시에 몇 개가 달려있지 이거 구하는 거예요. 낙엽 피해도 착가 피해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착가수가 한 거예요. 자, 사고 당시 착가수에 착가 피해 구성률, 착피 구성률의 맥스 A 됐나요? 사고 당시 착가수 개념 같고요. 맥스 A는 이전 사고의 착가 피해 구성률입니다. 착가 피해 구성률 또는 낙엽 인정 피해율 중 가장 큰 값 가지고 오더라. 됐나요? 자, 착가 피해 감수 가실수 중
가을 동상에 있다라고 하면 자, 단감뜰분과 이 피해가 있다. 그때 약간에는 50% 이상 고사 피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에는 자, 이 피해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 착가 피해 구성률 산정할 때 정상 과실도 피해 있는 걸로 봐주더라. 하루에 얼마만큼 0.3일만큼 잔여 일수 곱해서 정상 과실수도 피해 구성률에 보태주더라. 합해주더라. 이거 유의해 주시고요. 사과배는 안 합니다. 단감 뜰분감만. 자, 일소 피해입니다. 일소는 낙과 착가 다 있어요. 낙과 착가 다 더한 거가 저가 착가수 6%를 초과해야만 됩니다. 초과 안 하면 인정 안 하더라. 낙과 손해, 착가 손해 구하는 건 앞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누미자가 됐나요? 누적 감수량에 미부상 감수량, 자기부담 감수량의 가입 가격이 되어 있네요. 자, 미부상 감수량이라 하는 거는 저가 후지, 저가 전거 아니라고 했어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 만일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과실손해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떨어야고 한다면 원래 이것만큼 누적 감수량이 있는데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것만큼 떨어야 해요. 근데 착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착가 감소 보험금 착가 감수량이 이것만큼 있었고 그 안에 미보상 감수량이 이것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떨어야 해요. 떨어야 되는데 자기부담 요 착가 감수량만큼은 이미 감소가 돼서 떨었죠. 하지만 미보상 감수량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인증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빼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이것만큼을 떨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근데 이미 착가 감수량은 떨었어요. 착가 감수량 뺐어요. 하지만 저가 전에 이 미보상 감수량은 보험회사에서 인증해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착가 감수량에서 요거 전체로 안 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미보상 감수량만큼은 뺄게. 빼고 나면 요 남은 나머지 요것만큼은 뭐요?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 네가 떨어야 되는 자기부담 감수량이야. 결국은 과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남은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적과든 종합면 보험금 산정 최종 정리합니다. 최종 정리합니다. 자, 적가 종료 전에 착가 감소가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적가 종료 전에 착가 감소가 실수가 있었어야만 적착조사에서 이것만큼 착가가 감소됐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착가 감소가 있었다는 거는 기준 착가수가 이거 더하기 이게 기준 착가수가 되는 거고 요것 더하기 요하는 뭐와 같아요? 평년 착가수하고 같죠. 맞나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예요?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고 자연재해가 온 경우에 이렇다고 했죠. 맞나요? 자, 적가 종료 이유는요. 적착조사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감소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요게 착가 감소 보험금에 해당되는 거라면 적가 이후에 적가 착가수 조사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감소가 되는 거는 과실손해보험금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학을 이것만큼 했는데 이것만큼 줄었어요. 근데 줄은 거 중에 미보상도 있네요. 미보상은 빼줄게요. 그럼 요거만큼만 보험금 줄게요 라는 원리입니다. 됐나요? 근데 평착보다 적착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이러면 착가 감소는 없겠죠. 감소된 게 없으니까 착가 감소 보험금은 없어요. 맞죠? 없고. 자, 적착이 이거만큼이니까 뭘로 봐주나요? 적착 그대로 인증해서 이게 그냥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이게 우리 가손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대로입니다. 됐나요? 자, 수학을 냈어요. 줄어든 게 이거만큼이에요. 미보상이 이거만큼이에요. 라는 게 되겠죠. 됐죠? 그런데 줄어든 게 실은 이것만큼이에요. 이것만큼보다 더 돼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만큼보다 더 돼요. 응? 그러면 보험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처음에 가입한 것보다 더 많이 줄었으니까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가겠죠. 요럴 때 지금 보험금이 더 많이 나는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그럴 때는 뭐요? 한도를 여기로 딱 정하더라. 평착으로 우리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요거만큼 그 기준 수확량을 저가 착가세에 딱 맞추는데 우리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을 많았을 때는 정액하지 않거든요. 맞죠? 줄었을 때는 감액했잖아요. 정액하지 않았어요. 이 평착을 가입 수확량을 해서 평착의 100% 곱하기 가입 가격에서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었어요. 이럴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보험금의 한도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한도 체크를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이 평착으로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보다 보험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한다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요게 보험금이 됩니다. 왜? 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착보다 적착이 많고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다는 거. 앞으로 앞에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심화 문제를 낼 때 학원이나 대형 학원들에서 이런 문제를 꼭 하나씩은 끼워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금 한도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자, 나무 손해보험금입니다. 가피자 너무 쉽죠? 가피자 공식이고 나무 피해율은 수없이 설명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고 했고 나무 피해율은 우리가 저가 전에 종합으로 들고 조수회나 하재 일부가 왔을 때 나무 피해율이란 걸 구했었고요. 자, 두 번째 특정 위험 오정 한주일 때 나무 피해율 구했죠. 실제 결과 주수는 나무 상태를 올렸더라. 이때는 뭐였어? 실제 결과 주수에 고사 주수, 수학 물렁 주수, 일부 피해 주수를 올렸어요. 자,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실제 나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나무 피해율은 아니에요. 맞죠? 아니고 실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이 3번 나무 피해율. 실제 결과 주수에서 피해 주수를 올려주는데 이 피해 주수는 뭐야? 고사 주수만 올라간다는 거. 뭘로? 보상하는 제로. 됐나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피해율의 자기부담 비율은 5%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우리 품목의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게 다 있었죠. 품목의 차가 피해 조사도 그렇고 낙가 피해 조사도 그렇고 다 이 피해 구성 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피해 구성 조사는 구분합니다. 정상 50%, 80%, 100%를 구분하고 우리가 실무에서 만일에 피해 구성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진 첨부가 꼭 되어야만 합니다.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피해 구성률 조사는 어떻게 하냐. 정상은 아무 피해가 없는 거, 피해가 미미한 거. 50%는 일반 시장 출하가 가능해요. 하지만 가격이 하락이 50% 되는 거. 80%는 뭐예요? 시장 출하 불가능해요. 가공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100%는 일반 시장 출하 안 돼요. 가공도 안 돼요. 꼭 구분하셔야 되고 요거 이 구분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자체로 문제 나온 게 아니라 8회 때 시험은 무화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나요? 이걸 가지고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게끔 요런 과일이 몇 개예요? 요런 과일이 몇 개예요? 요런 과일이 몇 개예요? 50% 피해요? 80% 피해요? 100% 피해 이렇게 주지 않고 요 내용을 주고 요런 과일이 몇 개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문제를 응용 문제를 냈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실무 가서도 그대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피해 구성률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밑에는 모든 과실수를 더해요. 모든 과실수를 더해요. 맞나요? 낙과 피해 구성 조사는 우리 대부분 무작위로 100개죠. 무작위로 100개죠. 차가 피해 구성 조사는 어떻게 했나요? 품종별로 한 주 이상 표본 과수원에 3주 이상이잖아요. 품종이 4개다 하면 4주 해야 된다는 거죠. 품종이 하나다 하면 적어도 3주는 해야 돼. 3주 있는 과일 다 따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차가 피해는 다 땁니다. 하지만 예의 하나 있었죠. 일소. 그거는 실무에서 하는 방식인데 일소 입은 피해만 그 입은 피해 과실만 차가 피해 조사를 하거나 또는 일소 피해 입은 과실은 복합 병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따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소도 낙가 피해 조사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하지만 그건 실무에가 좀 더 많이 가미된 거기 때문에 시험 칠 때까지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00% 피해, 80% 피해, 50% 피해 구분하는 것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100% 피해 과실수에다 곱하기 1, 80% 피해 과실수에다가 곱하기 0.8 그다음에 50% 피해 과실수에다가 0.5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 피해 상태, 소, 절도범은 매우 철학. 소실, 절단, 도보, 매몰, 유실, 침수, 고사. 잘 구분합니다. 침수, 고사일 경우에는 특정 위험 오정 한정일 때 나무 피해율 구할 때 침수 산정하는 거 하고 저 뒤에 우리가 태지 지파일 때 나무 일부 침수 주수 산정할 때 거기는 뭐요? 가장 침수 나무 중에 평균적인 나무 한 주를 골라서 평균 침수 착가수를 골랐죠. 그거 구분만 좀 잘해주시면 되겠어요. 헷갈리거든요. 저가 종류 이전하고 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저가 종류 이전 낙엽 인정 피해를 저가 종류 이후에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절대 안 가져온다고요. 저가 종류 이전 거 착가 피해를 맥스 A로 저가 후에 가져온다. 안 가지고 옵니다. 안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과실손해보험금은 왜 저희가 빨리 끝나냐면 이미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면 현지조사 종료할 때도 계속 낙과 피해요, 착과 피해요, 낙과 착과 다 가지고 오는 피해요. 조사 방법 할 때도 설명했고요. 최종적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 할 때 설명했고 지금 과실손해보험금 또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 들었을 때는 앞에 했던 것들을 뭐 복습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좀 드셨을 거예요. 최종 정리예요. 이제 이 공식을 가지고. 됐나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뭘 하면 되겠어요? 기출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예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거고, 제가 이게 별표 산식은 일부러 보라고 넣어놨어요. 왜냐면 별표 산식이 저 뒤쪽에 있어가지고 기본서에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든 앞에 기본서의 내용을 공식화해 놓은 게 이 별표 산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현지조사 방법을 다 이해했고 보험금 산출 공식을 다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별표 산식만 보면 머릿속에 착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별표 산식을 외우세요 하면 이걸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별표 산식은 무조건 외우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별표 산식의 순서대로 해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는 별표 산식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별표 산식 꼭 보시면서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예시 문제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